팩트 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팩트 진단 이슈 읽기는 다양한 인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입니다. 먼저 이도영 소장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생활 폐기물이나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현재 인천 서구에는 제1, 2, 3 매립장이 있고 김포에 제4 매립장이 있는데요.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예정이었었지만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사자 합의를 통해 3-1 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까지 사용하고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 대체 매립지 조성과 쓰레기 직 매립량을 줄이자는 내용 등이 담겼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쓰레기 직 매립량이 2015년보다 39%, 62만 톤에서 86만 톤으로 늘어나는 등 합의 이행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인천시가 주장하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죠. 2015년에 사용을 연장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인천시가 최근에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64개 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2025년 매립지 운영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종료되니까 각 지자체는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게 된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유르건 교수님? 예, 2015년 6월에 이제 사자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제 조치가 4가지가 있고 본 조치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핵심인 것이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사자협의체가 적극 노력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어떤 결과가 안 나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사자 합의의 내용을 보면 선제 조치가 4가지가 있어요. 매립 면허권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한다. 2번째 매립지 공사 이관한다. 3번째는 반입 수수료 가산하고 인천시를 지원한다. 4번째는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게 선제 조건이고 이 조건이 이행이 되면 3-109 103만 제곱미터의 매립 면허를 허가해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것이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아픈 부분인데요. 다만 이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잔여 부지, 그러니까 106만 제곱미터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여태 지지부진한 사유는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해달라. 조정자가 됐든 이 조성자가 됐든 해달라라는 건데 환경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법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요. 또 사실상 정치적인 부담도 클 겁니다. 여기에다가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렵죠. 어디에 매립지를 두겠어요, 서울 시내 안에. 그리고 또 경기도도 어떤 면으로는 대체 매립지를 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지부진하게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못을 받겠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일단 기준 시점, 즉 종료되는 2025년을 명백히 하겠다. 이런 차원의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3-1 매립장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 있잖아요. 이게 2025년으로 연결되는 것, 어떤 계산법일까요? 처음에는 기간은 없었고요. 추정컨대 2026년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 그때 매립 물량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 매립 물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원칙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매립 종료가 될 거다. 3-109가 인천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낸 게 2025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직매립이 예. 줄지 않으면 예. 뭐 이제 기간이 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직매립이 많이 준다. 예. 그러면 3-109를 채울 때 기하급수적으로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하급수적으로는 안 늘 거고요. 지금 당장 서울시나 경기도가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뒤로 미루려고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매립이 돼 있어서요.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그 직매립을 줄이려면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몇 달, 뭐 한 해 이렇게는 늘어나지만 뭐 5년 이렇게는 못 늘릴 것이다 봅니다. 네. 어쨌든 2025년이 인천시가 말하는 2025년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우리 인천을 제외한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까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사용 종료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은주 기자님? 무엇보다 그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의 그런 사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2015년 매립지 사용 기한을 한 차례 연장을 한 건데요. 또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사자 합의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함께 추진을 하자.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함께 찾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의 양은 계속해서 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대체 매립지를 찾자는 그런 합의 내용도 있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그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시민들이 수도권 주민들이 버리는 그 폐기물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장이 될 경우에 또다시 인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주장하는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되기 전까지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주 기자님? 무엇보다 그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기초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생자 처리 원칙,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원칙적인 문제들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발생자 처리 원칙은 물론이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 등에 따라서 기초단체가 소각장 같은 그런 각종 처리 시설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설득 작업도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대체 매립지 확보 노력에도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립지는 그 기본 설계에 한 2년 그리고 조성 공사에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2025년 사용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의 추진 주체로 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만 맡겨놓은 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큰데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지면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각자 처리를 하자는 주장도 좀 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수도권 주민들의 그런 그 쓰레기를 인천이 처리해온 만큼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정부가 인천의 목소리를 좀 크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원래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죠. 서울에서 발생한 건 서울에서 치우고 경기에서 발생한 거는 경기도에서 치우고 인천은 인천에서 치워야 되는데 서울, 경기 꽤 다 인천으로 모이고 있는 희한한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모범 답안은 환경부하고 그리고 3개 시도가 당초에 합의한 대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대체 매립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거라 보여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남춘 시장이 제시한 방법론이죠.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적절한 진단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 보여지긴 하지만 즉 친환경 매립지 조성, 소각장 현대화 및 소각장 신설 확대, 자원 순환 정책의 패러다임 등 전환 등의 기존 환경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주민들은 많이 반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소각장 신설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또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님비 현상도 있고요.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소각장 들어서는 거를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내지는 관리 감독에 대한 또 신뢰 등 일관된 정책 추진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험난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 같아요. 작년에 청라 소각장 증설, 신설관이 증설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유건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환경 정의가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옆집에 주면 옆집에 던지면 좋아하겠어요. 음식물 우리 집에서 만들어냈는데 옆집 이 마당에 던지는 꼴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게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고 발생지 처리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험한 표현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를 뭐라고 하기 전에 인천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발생량 최소화, 그리고 재활용 최대화, 그리고 소각장 짓고 그렇다 보면 이런 정책을 먼저 추진하면 서울시나 경기도에 자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따라하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지금 우리 이도영 소장님 말씀대로 저항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다른 시 군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소구에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버릴까? 소구 주민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 다른 군구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받아야만 될까?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동경인데요. 동경에 가면 폐기물 소각장이 구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구청에 소각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각장이 소각장인지 모르게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식,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우리 동네에서 해결하고 정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재 정도는 어디에 묻어야 되겠죠. 그게 매립지가 될 것이고 이런 의식 전환 그리고 분명한 인천시의 정책 수호 의지 이런 게 반영이 됐을 때 25년이 됐든 26년이 됐든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동경 같은 경우는 구청에 소각장이 있군요. 예, 거의 구마다 하나씩 소각장이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그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와 나쁜 거 하나를 동시에 받아야 되겠죠. 뭐 나는 좋은 것만 다 받아서 되겠어요? 네, 세 분 모두 대체 매립지 조성이 시급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경 정책의 전환,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25년 앞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 문제가 더욱 공론화돼서 서울과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팩트체크 류건웅 교수님, 이도형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